네, ready예요, ready. 근데 지금 그때 여러분이 보내준 표에 어떻게 돼 있냐면 ready랑 get set이랑 그 다음에 1번, 3번 이렇게 4개 지문. 이게 교실 수업 학습이랑 온라인 수업 학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습서 기준으로는 1, 2, 3, 5번이에요. 1, 2, 3, 5번 자습서 기준. 자습서 기준. 그리고 자습서 기준 2번, 4번은 학생 주도 학습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네가 보내준 거 나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에서는 서술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습서 기준으로는 잠깐만 1, 2, 3, 5니까 4번, 6번. 자습서 기준 4번, 6번은 서술형과 어법이 안 나오는 거니까 1번은 나올 수 있는 기준이죠. 그러면 1번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좀 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개 체크해놨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 볼만한 건 당연히 이제 소대표문 여기 대시 되겠죠.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심지어 주역부에서 나왔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분사문제 여기 출제할 만하겠죠. 체크만 할게요. 빠르게.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는요 사실 뭐 없습니다. 여기는 출제할 만한 거 없고 그나마 본다면 had sailed 이 정도? 대과거 시제스요. 이 정도가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removing one 이 부분을 볼게요. 자, 네. 5분만 기다려. 자, 그래서 그 removing one 부분은 여기는 뭐 딱히 볼 거는 없는 것 같고 요 정도? had been replaced 여기 완료형 수동태 나왔습니다. 어법으로 출제할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전통으로 잘 나오는 전통의 강자 나왔죠? had.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ut 이하에서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은 여기 이제 would have pp라는 형태 나왔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being이라는 형태. 이것도 사실 낼만합니다. 네. 둘 중에 어떤 걸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낼만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체크해드린 것들이 다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2번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 쉬세요. 자든가 뭐하는 거지.
영상에 이게 안 나오는 게 아쉽네요. 이 장관이 나와야 돼요. 자, 일어나 보자. 거의 여러분 보면 병든 닭 같아. 병든 닭. 응. 병든 닭이 어떤 줄 알았다? 이래. 안 돼. 안 돼. 신수야 끝났어. 안 돼. 실시간 전에 갔다 오면 안 돼. 병든 닭 같은 거 없는데. 그거는 바로 나가네. 선수 치러 나가네. 선수 치러. 아휴. 이한이 성공 뺏길까봐 나가네. 거의 뭐, 야, 모자에다가 그 검은색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거의 뭐 범죄자 아니에요, 저거? 눈도 안 보여. 아유. 지우야. 눈 이렇게 뜨지 말고. 시간해야지. 에휴, 참, 애처롭다, 애처로워. 응? 아이 좀 내봐. 이 고등학교 1학년들 다 이제 매가리가 없어갖고 다 그냥 수업하고 있으면 졸고 앉았고. 아니 내가 지금 이제 목 아파 죽겠는데 목 써가면서 크게 수업하는데 너는 크게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냥 뭐 거의 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 그냥 경 읽는다고 하죠 우리 그 불교에서. 거의 여러분한테는 수면제야 수면제. 내가 수업하는 게 그냥 여러분한테는 아니, 이걸로 들리는 거야 거의 여러분 지금. 아유, 뭐하길래 이렇게 맨날 적는 거야? 아유, 진짜. 쌤, 저희 내일 학교 8시까지 가야 돼요. 원래 8시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9시지 참. 그렇죠. 왜 8시까지? 네, 모의고사. 맞다, 내일 모의고사지 참. 파이팅. 첫 모의고사네요. 네, 첫 모의고사부터 조치지 말고요. 네, 모의고사 성적 중요하니까 잘 받으시고. 뭐, 나 때는 해야겠네. 나 때는. 나 때는 7시 40분까지 등교였어. 지금 뭐 9시까지 등교하면서 시간 널널하고만 시간 그냥 빠져먹고 진짜 뭐 8시 그거 딱 한 번 가는데 그거 빠져먹고 맨날 9시까지 그냥 널널하게 그 정도면 밥 먹고 샤워하고 내가 운동 한 바퀴 돌고 갈 수 있겠다. 9시까지는. 아유 진짜 에이. 자 볼게요. 자 그 페이커너라는 사람이랑 뭐 이름도 모르겠어. 아무튼 뭐 리메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사했대요. 또 memory 기억을요. The unexpected death를요. 자 예상치 못한 죽음의 기억인데 어떤 죽음이냐면 벨기에 왕 이제 바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습니다. 1993년에 in a large sample of Belgian citizens. 그래서 그 이제 대규모의 샘플로 이제 좀 조사를 좀 해봤대요. 그 벨기에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자 그랬더니 그 자료가 뭘 드러냈냐면요. 대절이를 드러냈는데 the news of the king's death.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had been widely socially shared.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는 것을 나타냈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이제 정말 많은 그 벨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벨기에 왕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다 했거든요. 기억. 근데 그 기억을 조사한 자료를 한번 이제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왕이 죽은 아주 큰 일이니까. 자, 근데 이어서 보자면 by talking about the event 그 사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constructed 구축해 나갔습니다. A social narrative and a collective memory of the emotional event. 그 감정적 사건의 사회적 이야기와 집단 기억을 서서히 구축해 나갔대요.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consolidated their own memory. consolidate 하면은요, 여기 solid라는 단어 보이죠? solid. solid가 고체잖아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굳건하게 하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공고히 하다라고 하거든요. 공고히 한다는 건요,
좀 단단하게 만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 자신의 기억을 공고히 했습니다. 굳건하게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게끔 이렇게 단단하게 딱 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기억이냐? Of the personal circumstances. 개인적 상황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기억을 공고히 했대요. 근데 어떤 거냐? In which the event took place. 자, 그 사건이 발생한 상황, 개인적 상황이랍니다. 자, 근데 그게 뭐냐면요. An effect known as a flashbulb memory. 선광 기억으로 알려진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 4줄 정도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왕이 죽었다라는 거는 사실 나쁜 소식이잖아요. 나쁜 소식. 그래서 이 나쁜 소식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다 되어 있다라고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왕이 죽었던 그 시기에 본인들이 겪었던 또 어떤 다른 이제 기억이 있겠죠. 그렇죠? 그 동시간에. 그래서 그 기억도 되게 굳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2014년에 뭐 세월호 뭐 이런 게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기억.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가 된 그런 기억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요. 각자 여러분이 겪고 있었던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각자의 기억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공고해졌다라는 거죠. 됐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기억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사건과 함께 맞물려 있죠.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더빙어급 나왔는데 우리 주역에서 정말 사랑하는 구문입니다. 작년에 무려 2번인가 3번인가 서술형에서 나왔던 구문이죠. The more event is socially shared. 어떤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가 될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공유가 될수록 the more it will be fixed in people's minds. 그것은 고정될 거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고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좀 중차대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퍼져 나가겠죠.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그게 다 기억에 각인이 될 것이고 잘 안 까먹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건이 클수록 그러지 않을까요? 좀 큰 사건일수록. 뭐 오늘 보니까 그 송혜 선생님 별세했다고 뭐 이런 거 그 기사에 떴는데 이런 게 어찌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사건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공유가 될수록 당연히 잘 안 잊혀지겠죠. 그죠? 자, 이어서 보자면 social sharing. 사회적 공유는 may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to counteract some natural tendency people may have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자연적 성향을 counteract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중화시킬 수도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 중화시킨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죠. 좀 이따가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Naturally, 당연히 사람들은 should be driven, 뭔가 이렇게 몰아붙여질 겁니다. To forget undesirable events,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잊어버리도록 몰아붙여질 것이다. 마지막 문장 이제 2줄 볼게요. 다음 페이지. Thus, 따라서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방금 어떤 나쁜 소식 하나를 접한 누군가는요. Often tends initially to deny what happened. 발생한 일을 흔히 처음에는 부인하는 경향이 있대요. 부정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The repetitive social sharing of the bad news. 나쁜 소식의 반복적 사회적 공유는요. contributes to realize. 현실성에 기여한다. 이러고 끝났어요. 자,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자, 우리 지난번에도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때 한글 내용만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 지문도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의 요약을 제가 그냥 말을 해줄게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글의 요약이 뭐냐면요. 나쁜 소식의 반복적 사회적 공유는 우리가 거부감에서 벗어나 현실 감각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약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나쁜 소식의 반복적인 사회적 공유는 계속해서 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거부감에서 벗어나서
현실 감각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자, 한글만 볼 거야. 그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봐봐. 자, 많은 벨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왕의 예상치 못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조사해봤는데, 근데 이게 널리 사회적으로 공유가 됐구나. 나쁜 소식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됐구나. 자, 그런데 그 사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서서히 그 감정적 사건의 사회적 이야기와 집단 기억을 구축했다. 자, 잠깐 여기서 멈춰볼게요.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이 죽었다.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서서히 어떻게 된다? 그 감정적 사건의 사회적 이야기와 집단 기억을 구축했대요. 자, 그 감정적 사건이란 건 뭐냐? 감정을 유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왕이 죽었으니까 슬플 거 아니야. 어떤 나의 좀 좋지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송혜 선생님이 별세했다.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떻다? 그 사회적 이야기 그리고 집단 기억을 구축했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이야기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회자가 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송혜 선생님 별세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사회적 이야기를 구축하겠죠. 그리고 집단 기억을 구축하겠죠. 집단 기억이란 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알 거라고요. 집단적인 기억을 갖게 될 거라고. 오늘 6월 8일 날 송혜 선생님께서 별세했다. 집단 기억을 구축하게 될 거라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동시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사건이 발생했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을 공고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큰 일이 뭐 송혜 선생님께서 별세했다라는 이런 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 우리가 했던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이 이제 나중이 되면은 기억이 더 뚜렷하게 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월호 얘기한 것처럼 세월호 때 각자 여러분이 뭘 했었는지를 한번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2014년에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난 뭘 했었지?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저는 바로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냐면요,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의 친구가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세월호의 피해자 중 한 명. 그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막 통화하는 것까지 들었었어요. 거기 저기 배에 있었을 때 실시간으로.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아직.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은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저는 그 사건과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뭐 PC방을 갔어.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러면은 PC방에서 무슨 게임을 했다. 정말 시덥지 않은 그런 기억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억도 연결돼서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왜? 아주 큰 사건이 있고 그때 이것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개인적 경험이 이 큰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이때 나는 뭘 했었지 이러면서 이제 기억이 잘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공고히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이제 성광기억으로 알려진 효과랍니다. 성광기억이래요. 이런 것들을요. 됐어요? 자, 이어서 보자면 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유되면 될수록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더 고정될 것이다.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별로 공유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마음에 더 고정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논리적인 이유를 말해줄게요. 본문에 안 나와 있거든. 왜 그러냐면요, 자,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사건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회자가 됩니다. 그렇죠?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말했죠? 송혜 선생님 별세했다는 얘기가 아마 다음 주까지, 아니 이번 달까지 내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계속해서 상기를 하게 돼요. 이렇구나. 맞아. 그때 돌아가셨지. 계속 상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상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더 마음에 고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 번 생각을 하니까. 됐나요? 근데 사회적으로 별로 공유가 안 됐어. 그러면은 이야기가 회자될 가능성이 좀 낮겠죠. 이야기가 돌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잊혀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가 많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회적 공유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자연적 성향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화시킨다는 말이 어려운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유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고정된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사회적 공유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사회적 공유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자연적인 성향.
근데 이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말을 좀 이 글 쓴 사람이 불친절하게 했어요. 이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게 지금 뭔지를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화시킨다. 중화시킨다라는 거는 제로 값으로 만든다는 거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제로, 그냥 무감각 상태야. 플러스가 되면은 기분이 좋은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회적 공유라는 게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플러스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제로 값으로 가깝게 해주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면은 또 제로 값으로 가깝게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지금 좀 빈약하다는 거죠. 이 문장만으로는. 여기서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나쁜 기억을 좀 잘 이렇게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좀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이런 타고난 성향? 이런 거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내용을 보자면 당연히 사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있도록 몰아붙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히려 반대인가 보네요. 반대로 말했네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잊어버리도록 할 거래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나쁜 사건이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쁜 사건을요. 이게 사람들의 뭐라고요?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됐어요?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드라이브까지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중화시킨다라는 거니까 그럼 중화시킨다는 거는 잊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겠네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면 내용과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사회적 공유는요,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좀 쓰면서 정리해야겠다. 잠깐. 사회적 공유는 뭐라고요? 나쁜 기억을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계속해서 재생한다는 거죠. 기억을 재생.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잊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사회적 공유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연적인 성향을 중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자연적인 성향이 얘를 말하는 건지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본문에 안 써놨거든요. 안 써놨기 때문에 좀 모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요. 사회적 공유는 기억을 재생하는 것을 기억을 재생하는데 결국에 잊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래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잊어버리게끔 한대요. 원래는요. 안 좋은 사건이잖아. 그렇죠? 오늘 송혜 선생님 돌아가셔서 안 좋은 사건이잖아. 그러면은 안 좋은 사건이니까 자연적으로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잊으려고 해. 잊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중화시킨다고요. 다시 기억나게. 잊으려고 하는데 다시 기억나게. 잊으려고 하는데 다시 기억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사회적 공유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사회적 공유는 결국에 기억을 잊지 못하게 한다. 근데 사람들의 어떤 타고난 성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타고난 성향은 나쁜 기억을 잊으려 하는 것이죠. 이거잖아요. 사람들의 타고난 성향은 나쁜 기억을 잊으려 한다.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 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을 이 사회적 공유가 중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화시킨다. 그럼 중화시킨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에는 상기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상기시킨다. 됐나요? 중화시킨다는 건 잊으려고 하는데 못 잊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카운터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상기를 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카운트레이트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리마인드의 의미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따라서 방금 나쁜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은 발생한 일을 처음에는 흔히 부인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 나쁜 소식에 반복되는 사회적 공유가 현실성에 기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에 부인하는 경향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의 이런 타고난 성향? 처음에 성예 선생님이 돌아가셨대. 진짜?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쁜 소식이잖아. 이거를 그래서 뭐야?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안 받아들이려고 해. 근데 이게 사회적 공유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공고에 적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으니까 진짜 그런가 보네? 이제 뭘 깨닫는 거야? 현실을 깨닫는 거야. 아 진짜 돌아가셨구나. 됐어? 그래서 현실성에 들어간다. 이해돼요?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나쁜 소식의 반복적 사회적 공유는요 결국 무엇이다? 우리가 거부감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했죠. 여기서 거부감이란 건 뭡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왜?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현실 감각을 찾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 진짜로? 나쁜 일이 벌어졌구나. 됐어? 그래서 이 사회적 공유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공유가 우리의 이제 어떤 사람의 타고난 성향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소개한 설명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주제는 결국에는 요 마지막 두 부분을 주제로 잡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이렇게 정리도 좀 이제 했는데요. 결국에 한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공유가 된다는 것은 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회자되고 공유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또한 그 반복적 사회적 공유는 나쁜 소식을 거부하려는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 성향에서 벗어나서 현실 감각을 찾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유가 안 된다면은 우리는 현실성을 못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 막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내가 암이 걸렸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반복적 사회적 공유를 하지 않았어. 내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우리 가족만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사회적 공유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는 계속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암이라. 그럴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런 현실에서 벗어난 이런 상태로 나는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사회적 공유를 해요. 안 좋은 소식이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 야, 나 안 걸렸다. 큰일 났다. 이렇게 알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알리면서도 사실 나는 아직 현실성이 없어. 내가 진짜 걸린 건가?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회자되고 계속해서 상기가 되면서 아, 나 진짜 걸렸구나. 현실성이 기인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내용 이제? 자, 다음 내용 갈게요. 3번 보겠습니다. 지문 내용이 방금 전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여러분 원문 보고 학습이 좀 필수적일 것 같아요. 2번 지문도. 자,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아마 될 것 같네요. 가볼게요. Although the potential for acquiring a truly global education. 자, 비록 정말로 세계적인 교육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이 has never been greater. 더 컸던 적이 결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ctually achieving it. 그것을 실제로 달성하는 것은 requires more.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than simply being there.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보다. 뭔 말이야?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정말로 세계화된 교육이래요. 세계화된 교육. 됐어요?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할 잠재력이 더 컸던 적이 없대요. 잠재력이 더 컸던 적이 없다. 세계화된 교육이 뭘까? 잠재력은 뭘까? 이 좀 애매한 말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달성한다. 즉 요걸 말하는 거겠죠. 이 앞에 나왔던 주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세계적 교육을 습득한 잠재력. 그것을 달성하는 건요.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비유적이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만 봐서는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세계적인 교육을 습득했다라는 말 자체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도 애매하고 이렇게 애매한 말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뒷내용을 볼게요. Much depends on. 자,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냐? whether 절 이하에 달려 있어요. 뭐뭐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답니다.
Our field experiences. 우리의 현장 경험이 are structured. 구조된대요. 조직된답니다. In ways. 어떤 방식들. 어떤 방식이냐? That promote meaningful intellectual and intercultural learning. 이라고 나왔죠. 의미 있는 지적이고 그리고 intercultural이니까 이제 상호 문화 간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호 문화 간의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들로 구조되었는 거에 달려있대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많은 것이 뭐가 달려있다? 우리의 현장 경험.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라는 건 이제 실질적인 경험인 거죠. 이 실질적인 경험이 의미 있는 지적이면서도 문화 간의 학습을 촉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되었는가? 이거에 달렸대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위에서 세계적인 교육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육이란 게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에서의 교육 방식이 있고요. 미국에서의 교육 방식이 있고 여러 나라마다 각자의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 교육을 습득한다는 건 뭡니까? 저쪽 나라에 되게 좋은 교육 방식이 있어.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안 좋은 교육 방식이 있으면 버리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적 교육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에 달려있냐라고 했습니다. 뭐에 달려있냐? 현장 경험, 실질적인 경험이 이 문화 간의 학습을 좀 이렇게 촉진해 줄 수 있느냐. 이 문화 간의 학습, 우리나라 문화랑 미국 문화가 이제 서로 다르니까 이 문화 간의 그런 학습에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촉진시켜 줄 수 있는가. 그런 방식들로 이 현장 경험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 수업 커리큘럼 같은 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즉, 두 문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세계화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세계화된 교육을 위해서 현장 경험을 구성하는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라고. 현장 경험을 구성하는 바람직한 방식. 좀 더 볼게요. Pressure to satisfy student demand.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압박은요. Can easily lead to 쉽게 뭐로 이어질 수 있냐? Hastily constructed programs. 성급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That lack focus and clear definition. 자, 그러면 집중이라던가 clear definition이니까 분명한 정의가 되겠죠. 이런 게 부족한 성급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의 세계화라고 했을 때 이거를 현장 경험을 잘 구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고 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근데 빨리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압박이 드는 거야. 이 학생들의 뭔가 그런 요구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느끼는 압박감이 있어요. 이거 빨리 해줘야겠다. 근데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검토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의 교육 방식을 만약에 습득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내일부터 미국식으로 하자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문화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뭐 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게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를 해갖고 우리가 실전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압박감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바꿔줘야겠구나 라는 이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급하게 했다가 결국에는 망쳐버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in such cases 그런 경우에 any preparatory training 모든 준비 훈련이 대절 이하하는 준비 훈련 would help us to interact effectively in our overseas setting. 우리의 해외 환경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도움이 될 모든 준비 훈련이 tends to drop out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drop out 하면요 누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이제 세계적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교육 방식을 습득하려고 해. 근데 이걸 성급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될 수가